제가 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비대의 제일 문제점이 그 뒷부분이 두텁다는 거. 예, 뒷부분이 두터워갖고 이게 여성의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소변을 넣을 때 그렇죠. 거기 안쪽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뒷부분이 두텁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 중에 이제 이렇게 거기서 안 누고 불편하니까 밑에서 누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이 이렇게 아무래도 질 부분이 남자하고 좀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남자인 저도 이렇게 비대인을 사용하다 보면 그렇죠. 저 뒷부분까지 딱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지 겨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 잘못하면은 그렇죠. 옷으로 이렇게 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대 부분을 저는 그래서 이 물통 부분을 옆에 이렇게 손잡이 옆에 이렇게 기계 있잖아요. 버튼식으로 기계, 터치식이나 버튼식으로 기계돼 있고 그 밑에다가 물통을 배치를 하고요. 뒷부분은 뒷부분이 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작을 여기서 물하고 여기서 기계를 여기다 아예 전체를 다 두고 물통 및 여러 가지 동작 부분들을 여기다 두고 어, 노즐만 이렇게 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만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갔다 나왔다는 부분을 좀 짧게 처리해가지고 실험 결과 짧게 처리해서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뒷부분을 짧게 물줄기를 그쪽에 통과해서 뒷부분은 어떤 정기적인 작동 부분이 없게끔만 그냥 물 호스만 지나가는 거예요. 호스를 지나가고 거기서 결합해서 물 호스는 그냥 일반 호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물통을 수도는 이쪽에 결합을 하고요. 수도는 이쪽에 물통 쪽에 이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물이 이렇게 충분한 상태에서 대기 시간이 없이 물통에서 이렇게 물이 공급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뒷부분은 좀 얇게 처리해주고 앞에 이게 저기 변기 있잖아요. 변기 부분을 따뜻하게 데우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부분, 차가운 건 있긴 한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싼 보급형 전기가 들어가되 그렇죠. 가장자리만 딱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안쪽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고 두껍게 안 처리하고 두껍게 한 부분이 뭐네. 지금보다 한 절반 이상으로 낮춰가지고 두껍게 한 부분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저도 사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여성에게는 키가 작은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절반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예, 전기가 들어가서 자석을 데우는 버전 또는 데우지 않는 버전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 두 가지를 가서 소비자 선택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서 또는 감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전기 부분이 있잖아요. 전기 부분이 이렇게 노즐을 세척을 한단 말이에요. 세척을 자석 부분은 이렇게 세척을 그냥 샤워기로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전기선 들어간 부분들에게 들어가거나 완전히 밀폐가 안 돼 있으면 그새는 물이 들어가서 고장의 원인이 된단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꼼꼼하게 기계 부분이라도 방수 처리를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누가 인위적으로 막 기계에다가 이렇게 강하게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어쩌다 살짝 튀는 경우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변기를 세척할 때, 변기 자석을 뚜껑을 채석할 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샤워기로 딱 세척을 하니까 그 부분에만 꼼꼼히 하고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을 따로 방수 처리를 회사에서 튼튼하게 해가지고 물이 아예 원천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뭐 전기선 들어가고 이렇게 뭐 약간 플라스틱 연질 플라스틱 같은 걸 몇 겹 넣어가지고 물이 한 겹, 두 겹, 세 겹 못 들어가도록 딱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갖고 여기 방수액을 딱 뿌려가지고 방수 처리를 하고 오목고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잘 들어가지 못하도록 뿌려도 안에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물이 안에 고여도 밑으로 이렇게 홈을 좀 파줘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주는 거죠. 이제 살짝 내려오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비대를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아이디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대 사용자 중에 제일 문제가 된 게 뒷부분이 너무 두텁다는 것, 그 다음에 좌석이 너무 높다라는 것, 너무 높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터치식으로 누르는 그거하고 뭐 조작 리모컨 부분이 되겠죠. 그거 물통 이쪽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물통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앞 정도 있잖아요. 앞을 갖다가 물통에서 거기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스불, 약불, 중불, 강불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압을 이제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량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샤워기도 있잖아요. 샤워기도 이렇게 약 절수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노즐을 거기서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연료 양을 조절해 가지고 변속기 없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기 장치도 그냥 전선을 따로 뽑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공급기처럼 중앙 통제 장치에서 전원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거기서 속도를 따라 저속, 중속, 고속 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하든 간에 그 중앙 장치에서 이렇게 그 전기양을 통제를 해서 변속기 없이 할 수 있다고. 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중앙에서 전류를 통제를 해서 하는 방법, 이건 전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류양을 통제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원리,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가면 제 지적재산권과 기술 구조가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변속기로만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허인 게 산업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중장비부터 산업 공작기계, 로봇팔, 그 다음에 선풍기, 그 다음 모터, 전부 다 기어로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전기양을 통제해서 돌리는 개념은 그렇죠. 제약에서 나온 겁니다.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면 되죠.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그렇죠. 이걸 아무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전류양을 중앙장치에서 전류양을 통제를 하든지, 전량을 중앙장치에서 아니면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하든지, 그건 다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산업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이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론에도 회전수자, 이렇게 드론의 회전수, 자동차 회전축의 회전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듯이 드론의 라든지 비행체, 헬리콥터의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이 연료 양을 조절해서 속도를 갖다 제어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전기만이 아닌 거죠. 수소, 휘발유, 경유, 가스 모든 부분에 다 통제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하이브리드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도 쓰고 수소도 쓰고, 가령 이제 연료가 이제 그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해서 쓰는 형태라면 그렇죠. 제 방식에 이제 그 비행체, 원반형 비행체다 그러면 앞뒤, 좌우, 전후로 옆에다 붙여 놓을 수도 있어요. 연소기를. 자, 옆에다가 또 붙여 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각각 몇 개를 하든지 항공모함까지 큰 것까지도 가능하고 작은 비행체도 가능한데, 연소기를 갖다가 앞뒤 전으로 뭐 한 개에서부터 4개, 10개 마음대로 늘릴 수 있어요. 앞에 2개, 뒤에 2개, 위에 2개, 밑으로 2개 이런 식으로 놔도 되고, 제 특유의 사선 구조인 이 사선으로 연소를 했을 때 뭐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해서 연소한다 그러면 비행체를 위로 띄우는 양력과 추력을 일으키는 제 특유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공간은 미끄러지듯이 마찰 없이 비행체를 움직일 수 있다. 비행체 무게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선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이렇게 사면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약간 비스듬히 사면으로 배치를 해놓으면 그것이 비행체를 들어 올리는 수직 이착륙, 땅을 태우지 않고 수직 이착륙 사용할 수 있다. 밑으로 그냥 직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식은 이제 연료통이 따로 있고 수소다 산소다 이게 예를 들었을 때는 수소로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를 같이 섞어주는 이런 공간이 따로 있는 거고요. 수소를 먼저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하고 수소는 따로 쓸 분량만
그때 당시 연소하는 때 그 분량만 딱 섞어주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나 드론 모든 분의 이 부분을 제가 중간 저정사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연료통에서 연료통하고는 또 틀린 개념이죠. 예. 이런 연소실이 앞에 전면에 4개 있다라고 그러면 4개 중간 연료 수소로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그렇죠.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인데, 이 수소와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이 각 연소실에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제 구조에 해당하고, 수소와 산소를 섞어서 해주면은 수소 온도를 먼저 올려주고, 수소와 산소를 오랫동안 보관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서 보관을 못해요. 오랫동안. 그래서 사용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따로 그때 쓸 분량만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료형을 수소 연료를 연소를 할 때 약불, 중불, 강불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수소 양을 통제를 합니다. 휘발유다 그랬으면 휘발유량을 통제를 한다고요. 노즐을 통해서 하든지 중앙 통제 장치를 통해서 하든지 그건 제 아이디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기로 해가지고 드론 회전수를 갖다가 약불, 중불, 강불식으로 이렇게 연료양을 전기양을 통제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소도 마찬가지. 회전축을 수소 자동차는 이제 저는 이제 수소를 직접 태워서 하자는 주의고요. 수소자동차 만약에 써야만 한다면 수소를 직접 태워서 기존의 가스차처럼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태워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수소를 태워서 곧바로 돌리면 파워에 있어서도 틀리고 연료양을 통제를 하면 저속, 중속, 고속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해서 노즐을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전기양을 통제하듯이 노즐의 굵기를 틀리게 하시든가 중앙 통제 장치에서 그리고 그 연료양을 결정해서 하든가 그런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제 아이디어, 제 지적 계산권 특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아무도 변속기를 있어야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한 부분 아닙니까? 이 변속기나 기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 헬리콥터, 뭐 선풍기, 가전모터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저는 간단한 아이디어라서 그렇지 않다. 전기양을 통제하거나 수소양 또는 휘발유, 경유, 연료양을 통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브라운가스의 개념을 수소 2, 산소 1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산소의 핵심 비밀이 있는 거다. 산소 양을 굉장히 낮춰도 수소는 태워진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결합해도 공기 중에 산소가 희박한데도 태워지는 것을 보면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를 양을 많이 들리기 위해서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수소, 산소가 이미 기체이기 때문에 그때 쓸 분량만 있으면 블레이드라는 장치 없이 드론이나 비행 접시를 이렇게 무게가 브레이드 장치 없으면 무게가 엄청나게 그렇게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토치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불꽃 연사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불꽃이 밀어내느냐 아니면 블레이드가 밀어내느냐 비행체를 그거잖아요. 불꽃이 밀어내는 거. 불꽃만 생기기만 하면 된다. 향후에는 수소 산소 결합을 해서 비행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으므로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열차도 마찬가지겠죠. 열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차도 전기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비행기, 그다음에 배, 공기부양정, 잠수함 모든 것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배도 위에다가 잠수함까지는 모르겠는데 배는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연소실을 해서 그냥 추가로 옆에다 달든지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에다 달아도 되고요. 뒤에다 달아도 되고 배가 이게 물에 이렇게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도 되고 그냥 옆에 배 같은 거를 위에다가 그렇죠. 위에다 기둥 세워가지고 이렇게 파도 이럴 때는 안 하면 되지. 위에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소를 해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그냥 제 방식대로 다중 프로펠러 구조로서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에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프로펠러 형태죠. 이게 뭐 2개에서부터 10개까지 뭐 다양하게 그 이상까지도 돼요. 그래서 나팔 구조로서 안에 물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내뿜는 구조로 이렇게 해가 만들어 옆에다 달 수도 있다고. 잠수함 옆에 달든지 공기부양제 옆에다 달아도 엄청난 고속으로 달린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일반 고속종이라든지 배에다 달든지 드론에다가 달아도 돼. 드론이라든지 비행체에 달아도 엄청난 고속으로 답니다. 또 한편 제 특유의 규제는 밑에 사선으로 그리고 공중 프로펠러를 다중 프로펠러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띄워주는 양력과 추력을 같이 일으켜주는, 비행체를 띄워주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양력과 추력을 일으켜주는 몇 개를 설치하든지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큰 비행체도 가능하다라고,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양 옆에 몇 개를 배치하든지 밑에다가 배치하든지 위에다 배치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의 프로펠러는 기존에는 없었다라는 것. 잠수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기 부양정 모든 데서 사용할 수 있다. 위로 올리는 이렇게 프로펠러는, 그렇죠. 위로 올리는 프로펠러는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달면 좋잖아요. 프로펠러 구조가 그렇게 대중소로 같이 붙여놓을 수도 있고 똑같은 크기를 붙여놓을 수도 있고 회사 마음이에요. 하나의 프로펠러 회전축을 돌리는데 2개, 3개, 4개, 5개, 10개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 회전축을 돌리는 동력의 힘이 그 정도 크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의 회전축에 서로 프로펠러가 따로따로 있는 형태, 따로 결합을 해야 되는 형태, 아니면 일체화된 구조 형태. 일체화된 거는 주로 잠수함이나 드론 부분에도 어떤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열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튜브 형태의 열차를 말하지. 튜브 형태를 옆에다 이렇게 열차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옆에 프로펠러만 달아놓고 위에다가도 달아놓고 옆에다도 달아놓고 뒤에다 달아놓으면 엄청나게 프로펠러 힘, 전기 힘만으로도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고, 튜브 형태의 이런 공간 터널 안에서 열차가 위로 들려 올려질 때는 공기 부양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위로 프로펠러가 돌아주는, 공기를 이렇게 띄워 올려주는 그런 종류의 추가 양력과 옆으로 비스듬히 배치해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히 해가지고 마저 열차를 뒤로 들어 올려주는, 작은 미니로 해도 상관없고 약간 적은 크기로 그래서 들어 올려주는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또는 뒤에다가도 배치해가지고 프로펠러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열차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압축 공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전면에 싸가지고 서로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이렇게 몇 겹을 해갖고 싸가지고 이제 드론이나 비행체 이런 데도 이렇게 공기의 마찰력을 줄여가지고 쓸데없는 합금으로 만들 필요 없이 일반 철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마찰력을 줄여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다가도 이렇게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추진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다중 프로펠러는 양수기 같은데도, 그렇죠. 양수기 같은데도 동원하면 엄청나게 흡입력이 좋아지겠죠. 하나의 프로펠러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형태를 뭐 그런 것을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배치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양수기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 압축 공기를 만들어요. 이 다중 프로펠러로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서 통로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비행체에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앞에다 전면에다 쏜다는 거죠. 쏘거나 뒤에다 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 구조도 될 수 있고 비행체를 초공동 어뢰처럼 막을 형성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길이가 틀리게 배치해서 여러 겹의 공기막을 만들어 넣어서 마찰열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행체 움직임에도 직각으로 움직인데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브레이크 장치도 되고 강하게 쏘면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감속 그런 것도 됩니다. 동시에 진공 터널 땅굴 같은 데나 이렇게 지하 기지 군사 기지를 공격할 때도 그렇죠.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를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다 프로펠러 여러 가지 프로펠러가 있는 걸 가지고 한꺼번에 다연장포처럼 한꺼번에 공기법 진공 상태되고 거기다가 질소를 넣거나 수산소를 넣으면 다 전멸한다. 이것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양수기도 이런 동력만 뒷받침이 되면은 한꺼번에 물을 뽑아버리는 이렇게 그런 양수기가 나오거나 소방차에도 사용될 수 있고 소방차 물을 한꺼번에 뽑아내서 강력하게 살수하는 그런 방법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저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회전축을 돌려주는 힘이 강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의 특유의 구조인 전기선을 서로 굵기를 안에 구리선이죠.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제 평균 이론을 따라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한다는 거죠.
서로 굵기가 틀릴수록 그렇게 변동폭을 정하는 것은 회사 마음이다. 2개에서부터 3개, 4개, 5개, 10개, 100개도 상관없어요. 구리선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를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 놓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강력한 구동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하나의 전선에서 2개나 3개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특이한 전선 구조를 가져서 구동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 구동의 파워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 하나의 전선에서 그 다음에 2형 좀 더 두터운 전선으로서 해가지고 사실상 콘덴서 역할을 전기선 자체가 할 수 있도록 전기를 축적하는 그런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광섬유 같은 것도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광섬유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또는 뭐 구리판 같은 것을 입자의 크기를 틀리게 해서 구리판을 하면 그 안에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반도체에 그다음에 각종 기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작은 크기로 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큰 크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판을 금속판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구리로 만들 수 있고 알루미늄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서로 금속 알갱이가 입자 크기가 틀린 것을 압착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방법은 다양해요. 금속 알갱이가 틀린 것을 입자 크기가 틀린 것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제평균 이론을 따라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 그러죠. 그리고 입자 크기가 틀리면 그 안에 전기가 왔다 갔다 전기선 역할을 하는 그런 금속판을 결합을 얇은 것부터 대중소 굵기가 틀린 것을 결합을 해 놓으면 그것이 고체 배터리, 금속 배터리가 된다. 수백 개, 수천 개로 결합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절연 팩으로 팩을 해 놓고 제 특유의 구조는 뭐 고무팩이다, 실리콘이다 그러면 실리콘 반도체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대중소리 얇고 중간 두텁고 이렇게 세 팩, 두 겹이나 3겹 정도로 해서 외부로 열은 빼면서 외부로 이렇게 절연하는 구조죠. 실리콘 절연체, 고무팩 절연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자동차 밑판에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절연하는 부분에도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리 반도체 할 때도 이렇게 구리 방막 뿌릴 때도 입자 크기가 틀린 것을 골고루 방막을 할 때 그 자체가 전기선이 된다. 그래서 따로 도선을 이렇게 그려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잘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또는 기판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거기다가 구리선 위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전기가 거기서 머물고 흐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제 배터리 만들 때 양극 배터리, 음극 배터리 만들 때 다춘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로가 있대 약간 동그란 그 오목한 점을 찍어 놓는데 흘러야 되잖아. 흐르기 때문에 기존에 완전히 동그랗게 않고 중간에서 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오목한 형태, 동그란 형태긴 하지만 느슨한 오목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런 구조로 양극과 음극을 통로 구조를 다층 구조를 만들어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전해질도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이게 뭐냐면은 전해질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통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양극재 배터리 다층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너무 지나치게 오면 걸리니까 이 정도 느슨한 형태로 해서 이것을 몇 개를 결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통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전해질 흐르는 통로도 서로 하수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외부 충격에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을 이온이 흐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양극재, 음극재에도 이온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일정 부분 이온이 흐르는 속도와 그 양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전기차의 문제점인 액체 상태를 갖다가 전해질 액체 상태는 무질서하게 이온이 가다 보니까 환경과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발진, 과하게 전기가 생성돼 가지고 급발진하거나 이렇게 변동이 심한 자동 전기장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속도나 그렇죠 이온의 양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제 전기선의 구조를 따라서 몇 단계로 5단계다 막 이렇게 수동은 보통 5단계죠 옛날에. 근데 그런 것처럼 전기양을 전기 전선의 굵기를 통제해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후진은 제 특유의 구조인 이 저기 층층이 구조를 통해서 후진 슈퍼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저기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르겠죠. 슈퍼 다이오드로 후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거꾸로 바꾸면 이제 그 반대로 흐르겠죠. 그러다 이렇게 반도체 기판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저런 것을 배치를 해놓으면 그렇죠. 저게 이제 슈퍼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일단 양쪽에 동그란 점을 그러니까 그 구리 기판이다 그러면 동그란 점을 찍어 놓으면 거기 이제 중간 저장소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거기에 축적이 돼갖고 전기 줄다리기로 그쪽 방향으로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구조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비대 얘기하다가 제가 이까지 왔는데요. 비대의 물의 양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로 비대를 약하게 강하게 할 수 있으나 싸게 만들려면 그냥 동일하게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 이제 기술 구조는 비대 물통에서 나오는 거기서 이제 물의 양을 통제할 수 있고요. 물의 양을 통제해 가지고 거기서 약중 강으로 해 가지고 노즐을 선택하기 위해서 뭐 중간에 그 노즐을 물의 양을 선택하는 그런 중간 저장 장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각기의 노즐이 2개다. 그럼 2개 정도, 3개 정도 노즐을 통해서 그 물을 흘러가게 하면 그렇죠. 그쪽이 약중 강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선풍기 같은 것도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면 약중 강으로 해서 돌릴 수 있어요. 여기 기어 없이. 그럼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환풍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류의 이렇게 산업기계 이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로봇 분야에도 들어가고요.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무게를 측정하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는 것을 결정해서 힘을 로봇팔에게 그때 결정하게 한다면 싸게 만들 수 있겠죠. 무게 측정 장치는 따로 만들거나 같이 결합해서 무게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로봇팔이 몇 단계의 힘을 발생해야 되겠다. 이 몇 킬로니까. 또는 이것은 이렇게 구조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좀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그런 걸 통해서 로봇팔의 구동을 굉장히 강하게 저렴하게 구축한다는 거죠. 산업 가죽 공작 기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모든 부분에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대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대에도 노즐을 틀리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아예 하나에 그냥 싸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그냥 제 방식인 조명 같은 것도 할 때도 중간 부분에만 수압을 좀 세게 하고 나머지 부분 약하게 해서 주변을 같이 씻어내는 식으로 노즐이 하나, 둘, 3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 2개일 수도 있어요. 그쪽 부분을 양쪽으로 배치해갖고 안내를 강하게 씻어내고 약한 줄기를 미세한 줄 구멍을 뚫어서 같이 씻어주는 이런 구조. 이렇게 샤워기 구조죠. 샤워기 구조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데를 노즐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샤워기 같은 것도 물 수압을 노즐을 틀리게 물이 나오는 통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짝중 강으로 해서 물질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2단계로 또는 3단계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뭐 어떻게 만들지 간에 그 회사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통제해 가지고 그 수압을 약하게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노즐을 틀리게 한다는 거죠. 물의 노즐을 물이 흐르는 노즐을 어느 쪽 방향으로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2개를 한꺼번에 통해 3개를 한꺼번에 하면 물의 양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는 2개를 쓰면은 물의 양이 좀 더 통제돼서 적게 나오고 이런 물의 양을 통제를 하는 샤워기, 물의 양을 통제로 하는 이렇게 소방수, 물의 양을 통제를 하는 이렇게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물 뿌리는 거 뭡니까? 호스처럼 일반에게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압을 물의 양을 갖다 하나의 호수에서 물의 양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좁은 통로, 이렇게 노즐을 3개의 좁은 통로를 거치게 해갖고 그 3개를 하나로 합쳐주는 구조.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조절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2개로만 나올 것인가, 1개로만 나올 것인가, 수압이 엄청나게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에 물 주는 이런 장치들. 수동인데 하나의 호수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장치가 있어서 그 노즐이 2개로 나온다는, 노즐을 통해서 제 전선 하나의 구전선을 2개의 전선으로 3개의 전선으로 분기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노즐을 중앙 장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노즐을 2개로 나온다, 하나로 나온다, 이렇게, 또는 3개로 만든다, 통제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구조. 노즐을 이제 하나로 합쳐주는 구조. 이런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 물 수압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방호수도 하셔도 되고, 정원 물주기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페인트 같은 데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어디든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농약에도 쓸 수 있고, 농약 같은 데 농약 분무기도 쓸 수 있고, 뭐든 이런 식으로 중앙장치나 어떤 그 노즐의 크기나 노즐의 숫자 하나, 둘, 셋, 이걸 해가지고 다시 하나로 합쳐주거나 이런 식으로 수압을 높이거나 물의 양을 결정하는 이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이건 차량에서 수소 연료다, 휘발 연료다, 경유 연료다, 가스 연료다 이랬을 때 결정하는 하나의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치도 제 장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이것이 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연료 양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또는 물의 양, 각종 액의 양, 그러니까 전기양을 통제하거나 이런 방식은 그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수압을 높여주거나, 이런 변속기 없이 속도 조절, 회전수, 자동차 회전축, 드론 회전축을 돌리는 숫자를, 프로테이저를 약중 강이라든지 결정하는 구조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